YTN 단독입니다. 공소 취소, 검찰 개혁, 거래설, 정성호 그럴 이유 없다. 네, 정성호 장관이 오전에 YTN과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대화는 있었다. 당연히 검사들 만나는 게 일이니까. 뭐라고요? 네, 특정 사건 공소 취소 아니라 원론적 수준에서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페북에도 글을 썼습니다. 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서 진지하게 수기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건설적인 개혁에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첫째,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둘째,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의 동요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국민 주권 정부의 검찰 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입니다.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전 국민이 수구의해야 할 검찰 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의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 퇴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어요. 거래설 어떤 입장이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특히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를 연결시키는 게 황당하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인데 봐서서 내란당이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고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공소 취소 그럴 의사도 없다 자기는. 배경 많은 검사들을 만났다. 똑같이 얘기했다. 핵심은 국민들이 검사를 불신한다.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 잘못을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언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취지고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허재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좀 보탤게요. 여기 보면 그 검찰에서도 그런 소문을 들은 바 없다. 이를테면 뭐 지금 장인수 씨가 얘기했던 그리고 수행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검사 순회급 검사들 만나는 자리에 보좌진으로서 수행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우리 허지영 기자한테 확인을 해줬죠. 네,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게 아니라면 그럼 정말 만난 자리에서 그럼 공소 취소 얘기를 꺼냈다는 건데. 장인수도 메시지 문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만난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웬만한 만찬 자리에 다 참석했던 보좌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호 장관 보좌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공소 취소에 공짜도 못 들어봤다. 오케이. 다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불필요한 항소 같은 거 좀 자제하고 우리 검찰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도 하는 건 자기가 들었지만. 자, 그리고 민주당 대표 당정청의 면밀한 수기 과정을 거친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연합뉴스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 한결같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 말라. 지금 뭐 의심하면서 뒤통수 맞았다라고 지금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뒤통수 맞았다라고 지금 엄청난 세력이 반 이재명의 물결로 지금 조만간 뭐 탄핵 뭐 촛불까지 들. 아이고 참. 중이에요. 그 여기 나온 게 답이 요란하지 않게 토론하면 돼요. 내용 가지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했던 얘기 그럴 이유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사건들을 쭉 봤어요. 공소장도 다 읽어보고 그런데 터무니없는 사건들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뭐 대북 송금도 그렇고. 이유 없다는 내용이 네. 결국은 허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거는 해소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아니에요. 되는 거면은 뭐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 로비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될 건데 뭐하러 그 그럼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무슨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신변의 위협은 그 전에 많이 느꼈던 거고 자, 국민과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언명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정청래 대표가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이 총대를 맸던 분이기 때문에 당원과 당정청이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요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책임 있게 수구위를 거쳤다. 따라와 달라라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봐야겠죠. 몇몇 의원들은 적극성을 약간 의심스럽게 하는 특히 이제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 의원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데일리입니다. 네, 민주파출소의 이율 배반, 김어준 방송,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검찰개혁 거래설 좋지 않기로.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했나 봤더니 네, 김현 특정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파출소에다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특정되지 않아서 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뉴데일리는 저는 정말 극단적인 네, 언론이죠. 비판적인 사람인데 조치하지 않기로 했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진행 과정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의도를 가지고 썼지 흔들려고. 그렇죠. 예. 근데 김현 의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악의적으로 프레임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조치하지 않겠다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잖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판단해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김현 의원이 대응을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뉴데일리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33초 동안 통화했고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특정하지 않아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한 사실 인정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부제에 써줬잖아. 그쵸. 특정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않아서. 썼으니까.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뉴데일리 기자는 세상에 뉴데일리 제목을 다 옹호하게 생겼네. 근데 안 한다고 본 거야. 얘는 조치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지은 거는 제가 비판하는데 이 기사 작성에는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뭐라고요? 뉴데일리는 이를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제목과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단정적으로 했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해당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언론중재위원회 제일 많이 간 기자일걸요. 거기 가면 다 알아요, 저. 한 20번 갔을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견적이 나와요. 이거는 조정 성립 안 됩니다. 그렇죠. 뉴데일리에서는 이거 장사 되거든. 그럼 계속 가요. 그리고 소송해도 인용 안 돼요.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라고 뭐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중재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 어쨌든 해놓은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해서 제목을 뽑았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뭐 이걸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냥 겁박주기 아닌가 좀 보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뉴데일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 말은 뭐냐면 김의원 의원은 과거에 춘추관 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언론 속성을 잘 아세요. 다만 뉴데일리의 악의적 프레임에 반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 친절하지 않음의 배경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최민희 의원이랑 맨날 날이면 날마다 사실 뉴스공장 출연하시는 분이거든요. 새날도 그렇지만. 그래서 뉴스공장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의심이 들어요. 뭐 저는 뭐 기자는 기본적으로 의심병 환자니까 저는 뭐 정상인은 아니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왜 의심하냐면 바로 기자회견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그럼 이렇게 그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그렇죠. 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최대한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뉴스공장 공격받을까봐. 물론 뉴스공장이 이제 민주 진영의 큰 스피커라고 해서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적 관계도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당 기관과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했으면 뉴데일리는 어차피 조지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응 방안 논의 중. 이러면 더 세지는 거야 기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저렇게 나간 것인데 이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더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김의원 의원이 춘추관장까지 하고 언론의 속성을 모르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또 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엉켜 있는데 기자회견문도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거대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이재명을 반해서 이상한 의심과 이상한 음모와 이상한 비합리를 가지고 공론의 장을 흐리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의심해 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심할 만하죠.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특히 기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기사화되는가를 너무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 전문가시죠. 그리고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도 그렇고 무슨 뭐 평소 친하고 맨날 밥도 먹고 친하게 노는 기자도 아니고 뉴델리에서 전화했으면 이게 어떤 파장일지 어떻게 기사가 나갈지 아는데도 그랬다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뭔가 그 안에 김현 의원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었다. 그건 뭐 김어준이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아니면 아니라고 김현 의원이 좀 얘기해 주세요. 김의원 의원 아니 좋은 분인데 네, 아쉬워요. 왜냐면 약간 포로 같고 노획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데 김어준한테 잘 보여가지고 배지 한 번 더 달 것 같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그렇게 대수인지 모르겠어요. 포획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네요.